드론 이걸째 민속이야기 15번째 마당입니다. 오늘 그 공주 장터풍장 이야기를 한다고 먼저 예고를 해드렸죠. 김태산 선생을 중심으로 한. 근데 이게요, 한 가지 바로잡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난 시간 걸 쭉 보다 보니까 말을 잘못한 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꼭 바로잡아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마을 공회당 건립을 했던 동네를 제가 사곡면 월갈이라고 말했죠. 그게 운암리입니다. 마곡사에 있는 동네 운암리 이야기고요. 1970년대 일이라고 했는데 1980년대 일입니다. 두 가지는 바로 잡겠습니다. 장터 풍장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풍장 흐름에서 지역 풍장이 많이 바뀌게 되는 재미난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남사당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사당 이야기는요, 조금 정확히 말하면 1937, 8년부터 공연을 못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문화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둘의 풍장을 먼저 1937, 8년부터 탄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탄압했던 기간 동안에 탄압한 근거를 좀 서류에서 알 수 있을까 해서 민속학으로 오성민 박사가 세종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물어봤어요. 그 기간에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오히려 지역의 농악을 장려하는 시책에 대한 공문은 있어도 잘못 탄압했다는 건 없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중성이죠. 현장에서는 탄압을 하면서 글로 남기는 시책에서는 장려를 한 것처럼 꾸몄던 거죠. 근데 이때 탄압을 심하게 받은 것이 뭐냐면 남사당 룰이었죠. 1940년도부터는 정확히 남사당 공연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심우성 선생님이 남사당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신 분에게 들은 이야기니까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면 1955년도까지 간 것 같아요. 1955년까지 한국전쟁 넘어가서 1955년까지는 남사당이 거의 명맥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사당의 공연문화회라는 것이 입장료를 받고 서커스처럼 공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난장에서 공연을 하고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돈, 지어주는 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때는 이미 돈이 안 되어서 공연을 못했던 거죠.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예능 보유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서울에서만 살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역의 농악에 새로운 씨앗들을 뿌리는 거예요. 농악뿐만도 아니에요. 인연극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무형문화재나 주요 무형문화재 중에 여러 개가 남사당의 어떤 인물이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농악에 있어서의 어떤 양적 변화보다는 일제강점기 동안은 질적 변화는 가져왔죠. 가지고 왔고 꾼들을 속에서 키워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 흐름을 바닥에 까는 겁니다. 바닥에 깔려 있고 장터풍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터풍장이요, 이건 한 가지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아니에요. 전통사의 장터풍장은 그 장터를 늘 돌아다니며 치는 풍장은 없었고요. 어떤 풍장이 있었느냐면 정초에 건립풍장들이 돌았어요. 이거는 첫째 그 시대의 소득이라는 면에서 이때 하루 버는 것이 다른 때에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장터 문화도 이해를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장터라는 것은요, 실제 조선주로 내려가면은 어떤 형태냐면 상점이 없는 임시장터입니다. 그러니까 장옥이 지금 어디죠? 저기 논산에 강경에 가면 젓갈시장에 장옥이 재현되어 있는데, 저는 그 장옥 재현되기 이전 건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다 놓고 했었는데, 그 장옥이 쭉 있는 상태에서 평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고 장날만 새벽부터 장꾼들이 모여드는데, 보부상, 장돌뱅이는 장마다 다니면서 5개 정도 잡고 날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돌뱅이죠. 그 다음에 그 인근에서 그 장에 나가서 뭐 집신도 팔고 집에서 만든 거 파는, 곡식도 파는 이런 주변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일제 강점기에서야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고요. 많이 들어서기. 그러니까 그 전에 상점이 아예 없었다는 아니지만 아주 적었고요. 최소한도 공주장에 장 인근에 음식점 형태로 건물을 갖고 하던 데는 없어요. 술집이나 주막은 있지만 음식점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였던 것이 음식점들이 들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전통사의 장터풍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대보로 밑장에 풍장패 하나가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복 빌어주는 풍장 치고 돈 받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됐어요. 근데 이것도요, 공주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2개 마을이 그걸 서로 하려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처음에 1800년대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풍장패는 옥룡동 풍장패였고요. 그때 옥룡리 풍장패.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변화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1920년대 중반에 검상동 풍장패가 그걸 뺏어요. 그걸 갖고 서로 막 안 뺏기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2, 3년 동안 하고 뺏기게 되는 거죠. 그 대개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력 때문에 뺏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게 뺏기고 난 것이 언제까지 오느냐면 1956년까지 옵니다. 1956년도에 김태산의 공주 수촌농악대가 그 장터풍장 마당을 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김태산에 이제 돌아가면서 공연하는 형태의 장터풍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그 장터풍장은 1년에 2번 돕니다. 언제? 쟁월 대보로 밑에 하고 백중 밑에 하고 2번 돌아요. 그것이 전통사에서 내려온 장터풍장의 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43년도에 공주에 참 재미난 인물이 들어옵니다. 성함은 최향래 선생님이시고요. 원래 이분은 1890, 김태산 어르신보다 7살쯤 위라고 하셨으니까 1898년도쯤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17, 8살 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김포에서 활동했던 사찰 건립풍장단의 단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한 34, 5살까지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셔서 행승이 됩니다. 승적을 갖게 되는 스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행승들은 대부분 작은 암자를 하나씩 짓고 개인절이죠. 사찰. 그 사찰을 짓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평택에 작은 암자 하나를 짓고 생활을 하시면서 평택 장터 건립풍장단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판자 개념이 어디에 서 있어요? 건립풍장단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 그놈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이 1943년도에
우성면 동대리라는 동네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요, 동대리에 둘의 풍장을 가르쳐요. 이게 전혀 다른 풍장인데 농악을 이제 아주 예술적 농악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동대리가 이게 왜 반가웠냐면 동대리가 둘애가 굉장히 성행하고 커요. 양반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 노릇을 못해요. 농악이 약해가지고 상설이 농악대한테 또 옆에의 면소재지 농악단한테 늘 지는 거예요. 풍장 싸움에서 지니까 둘의 뭐 서열까지는 못 바뀌어도 항상 기가 죽어서 살던 그런 마을이죠. 그래서 거기서 동네에 농악이 잘 치는 농악이 필요할 때 최학래 선생이 오니까 그분한테 배워서 1년을 배우고 나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마을 뒷산에 건물을 져줍니다. 절을 져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절 건물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농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해방이 되면서 이분들은 살판이 났죠. 그래서 풍장을 우선 몇 내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풍장을 가르쳤고요. 그리고서 몇 년? 1946년도에는 제1회 공주군 풍장대회를 엽니다. 물론 1등은 우성농악대가 했고요. 그런데 1946년도에 김태산 선생이랑 송순갑 선생이 그 마당을 보고 송순갑 선생님이 김태산 선생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한테 풍장 배워서 함께 한 번만 쳐보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그래서 김태산 선생이 그분 밑에서 들어가 배울 것을 청하고 그때부터 농악에 들어가서 김태산 선생은 상세를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송순갑 선생은 상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49년도까지 풍장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밑에서 김태산 씨의 장터 농악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김태산 선생 얘기만 하겠습니다. 원래 경주 김씨고요. 수촌리에서 태어나서 수촌리 부자입니다. 수촌뜰은요, 의당면에서 들이 가장 넓은 뜰이에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초입에 제방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들이 빨리 안정화된 들판입니다. 거기에 부자셨고요. 1905년생이십니다. 광무 5년 9월 4일생이시고요. 김춘국 씨와 박 씨 어머니 밑에 3남 중에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분은 1992년 4월 21일 공주시 옥룡동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을 다행히 제가 체록도 여러 번 했고요. 또 뭐냐면 KBS 방송국에 대전 KBS가 공주에 있을 때 라디오 방송도 하게 해드렸고요. 이런 인연으로 이제 이분의 존재를 제가 이제 기록화하기 시작했죠. 이분이 처음 농악에 입문을 한 것은 1923년도 18살 때 공주 수촌 의당면 수촌리 둘의 풍장에 벅부제비면서 상무꾼으로 입문을 합니다. 그때 그분을 가르친 지도한 분은 누구냐면 김봉래 씨라고 수촌리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장세제비예요. 그렇게 왔고요. 근데 김태산 어르신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로는 좀 상상하기 힘든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1929년도 24살 때 이분이 우성면 상설이하고 목천리 그리고 공주시 검상동, 아까 풍량꽂이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 마을들을 찾아가서 창색가락을 배웁니다. 이거 안 쉬운 일입니다. 1929년이라면 100% 걸어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뭐 산간 오지 마을에 버스는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풍장을 일으키는데 이 중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목천리 상세입니다. 목천리 상세는요, 왜 어렵냐면
수촌뜰하고요, 목촌뜰하고는 마주보는 동네인데, 이 마주보는 동네가 둘의 싸움을 엄청 심하게 한대요. 만나기만 하면 싸웠고요. 사람이 다쳐야 끝났고요. 이렇게 심한 앙숙두레 중에 앙숙두레예요. 제가 조사한 중에 가장 앙숙두레입니다. 그 동네에 상세한테 가서 그 동네 가락을 배우는 거예요. 이분 이렇게 배운 세월로 일제강점기의 탄압지기를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1943년도, 그러니까 선생님 연세가 그때가 38살 때 송순갑 씨를 처음 만나죠. 부여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로 송순갑 선생은 부여에 은산 별신제죠. 은산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해서 뭐 친구했다고 그래요. 처음 장제가락을 둘이 앉아서 많이 때리고 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1945년도에 최양래 선생을 한 번 만났고요. 그리고 46년도에 풍장대에서부터 풍장을 배워서 거기에서 이제 판째 사사를 받는 거죠. 근데 요때에 재미난 사건이 벌어져요. 아까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광복풍장이요. 1945년도 광복풍장 마당이 의당면에서는 김태산이라는 사람이 의당면에서 가장 상세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을 시킵니다. 그때 부각된 상세제비가 2명인데요. 한 분은 김태산 씨고, 한 분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죠. 의당면 율정리 이원길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원길 씨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상세로만 먹고 살다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돌아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유명한 상세제비로 유명했고, 이미 송순갑 씨하고 교본도 텄지만 최양래 씨의 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워서 풍장을 배워 당연히 제1회 광복절 기념풍장마당에 참여해서 대상을 차지하고요. 공주시 풍장대회에 참여하고 광복풍장마당에 참여하고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44세인 49년도까지 우성면 풍장대회에 출연해서 상을 받는데 활동을 하는 상세제비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성 동대리 최양래 씨의 우성 농악대가 6.25를 너무 처참하게 당합니다. 풍장을 치던 제비들이 하여튼 인민군으로 끌려갔든 남한으로 갔든 부역을 나가서 했든 많이 죽으셔요. 많이,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그때 당시로 이 판에서 행정적인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미국으로 건너가셨고요.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김달수 씨죠. 김달수 씨가 했는데 그분의 증언으로 이야기된 것을 다른 기록에서 보면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성면 농악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6.25를 겪고 1954년이 되었을 때, 54년이 되었을 때 김태산 어르신이 수촌리 농악대를 창설합니다. 송순갑 씨는 이를 단원으로 모집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김태산 씨 이 집에 송순갑 씨가 이사를 옵니다. 지금도 그 터가 있고요. 그래서 송순갑 씨는 활동 범위를 대전으로 넓히기 시작하는데, 공주에서 김태산 씨한테 배우고 대전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 대전에 가서 활동을 하던 팀이 누구냐?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김덕수 선생님의 작은아버지 김세풍장단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촌농악대가 건립됐을 때에 김태산 씨는 자기가 생각했던 판재들을 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처음 발표 공연은 어디서 하느냐면 그 해죠. 1954년도 마곡사 4월 초파일 행사에 초대를 되어서 그때로 도락구로 사람들과 악기를 싣고
마곡사를 가서 공연을 하고 옵니다. 그게 첫 번째 데뷔 무대였고요. 그 다음해인 1955년도에는 부여 농악경연대회에 출연을 해서 농악을 대상을 받죠.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용인에서 활동하셨다는 정설적인 수제비라고 이야기되는 이용구 선생이 그 판에 구경을 왔다가 아들내미를 데리고 수천에 오셔서 김태산 씨한테 쇠를 배웁니다. 여기에 김태산 씨 큰 아드님 김지왕 선생하고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용구 씨가 동갑내기래요. 동갑내기인 그 아들내미 김지왕 씨하고 동갑내기인 아들내미를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게으름을 떨고 안 배우니까 이렇게 혼내켰대요. 야, 너 이 어르신 상세만 배우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거 게으름 떨면 안 되고 오래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해 하고 혼내키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 소리를 김지왕 씨가 들은 거예요. 듣고서니 나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안 가르쳐 주셨어요. 농악을 할 때 집안의 재산을 흔들면 안 되는데 김태산 어르신이 자기 자랑을 할 때 첫 번째는 것이 나는 우리 아버지 재산 하나도 축내지 않았어였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축낼 것 같아서 안 가르쳤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956년도에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천안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아까 56년도에 뭐 했다고요? 장터풍장 뺐었다고요. 이게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56년도 경연대회 우승했던 건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도 전부 기록을 했는데 1등은 공주가 했고요. 2등은 송순갑 선생 활동하는 대전이 했고요. 아니요, 2등은요 용인이 했고요. 3등은 대전이 했고요. 4등이 누구냐면 남원의 여성농악단의 오갑순 선생 팀입니다. 김태산 선생은요, 그 오갑순 선생의 농악을 본 충격을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공주에서는 농악을 여자가 친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가보니까 잘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특별상으로 받는 것을 보고 그분하고 인연이 되어서 1958년도에 남원을 가십니다. 그래서 여성농악단을 지도하고 올라오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1959년도에서야 이분들의 장터풍장이 장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쓰던 수천장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장터풍장의 판째를 갖고 나가서 공연하면서 주는 돈을 받는 공연단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터풍장은요, 해가 갈수록 김태산 선생의 창의적인 판째가 더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어 나가는 거고요. 그때에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것이 뭐냐면 소리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악사 오무동입니다. 깽가리, 북, 장구, 징 그리고 12발 장모가 모두 무동이 위에서 연주하는 판 같은 것들을 했어요. 언제까지 갔느냐고요? 이것은요 1970년도까지 갑니다. 70년도에 갔는데 이제 돈이 안 나오고 운영이 어지러워져서 69년도에 접었다가 70년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김태산 씨가 장터풍장을 이제 미련을 못 버려서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수천 동네를 돌면서 권리풍장을 치고요. 그때에 전봉호 씨라고 공주시 군의회 의장을 지낸 분네가 수천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거기서 돈을 내줘서 마지막 권리풍장을 70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태산 선생이 전국 농악경연대회를 갈 때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박동진 선생님이요. 박동진 선생님이 공주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분이 김태산 씨의 풍장판을 보고 그 대회가 있으니까 나가라. 형님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다 하고 권해요. 근데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왜 안 가느냐고 하니까 돈 때문에 못 간다. 그래가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봉호 씨네 아버지, 그 전봉호 씨 아버지가 듣고 거기서 쌀도가 마니값을 주어서 그놈을 갖고 나갔다고 그래요. 장터풍장이 수천장에서 시작해서 산성시장의 공주장, 그리고 계룡 정천장, 정안 광정장을 돌았고요. 그리고 유구장은 혹간 갔고요. 평택 안중장을 가기도 했어요. 평택 안중장에서 평택의 장터풍장하고 부딪혀서 풍장 싸움을 해서 이겨서 풍장 한 벌을 뺏어왔다는 것이 김태산 어르신이 자랑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분이 판에서 직접 하는 것은 87년도 백제문화재를 연습할 때 제가 면석이가 돼서 그 업무를 의당면에 와 있을 때 지도를 할 때 와서 그분이 지도하는 걸 봤어요. 그때 송중갑 씨도 오셨었고요. 송중갑 씨는 김태산 씨와 인연 때문에 계속 의당이 평풍장대회를 하면 오셔서 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이어왔습니다. 제가 송중갑 어르신은 한 번 체록을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랬느냐면 김태산 어르신하고 송중갑 어르신하고 얘기하는 것이 좀 차이 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대전다리 풍장의 지금 원 주인이시 되신 송중갑 씨의 이야기니까 제가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터풍장이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두레풍장도 장터풍장의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기간에 산정시장에서는 5월달, 지금으로 5월달하고 10월달, 9월달에 농번기 외에는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 나가면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1970년대 통일벼가 나오기 전에는요, 풍장꾼들이 나가서 점심 한 끼만 뜨겁게 먹을 수 있어도 가는 세상입니다. 품값이요? 없어도 가야 돼요. 집에 있어서 밥을 굶거나 하는데 거기 가면 같이 놀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작은 돈을 받고도 할 수 있었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짧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장터풍장의 박희수 선생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는데요. 언젠가는 또 다음 시간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또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주에서 풍장인들의 계보를 잇는 사건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이 너무 배경이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짧으실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본래 김태산 선생의 이야기는 너무 짧게 됐습니다. 드론 이걸제 민속 이야기 15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감사합니다.